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뵙게 되니까 되게 뭔가 색다르네요. 오늘 영어 첫 수업 시간이고요. 오늘 간단하게 품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에는 팔품사가 있어요. 영어에는 팔품사가 있는데 국어에서 구품사를 배우셨을 때랑 사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명사가 있어요. 명사는 사람, 동물,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 동사인데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뭐뭐 다로 끝나는 단어를 다 동사로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가 국어의 형용사랑은 조금 달라요.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지금은 간단히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사라고 하는데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접속사예요. 단어랑 단어 또는 구랑 구 또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단어를 말하는데 구하고 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이는 단어를 말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외우셔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탄사예요. 감탄사는 감정 혹은 감탄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합니다. 명사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라는 건 이름이라고 했죠. 근데 이름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뭐 사람의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사물의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장소에 대한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감정에 대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나눌 때 셀 수 없는 명사와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왜 셀 수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셀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고유명사에 대해서 볼게요. 고유명사라는 건 세상에 하나뿐인 특정한 사람, 사물, 장소 등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톰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분명히 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겠지만 이 톰이라는 똑같은 사람이 두 명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은 고유 명사로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희, 김종숙 이런 것도 다 고유 명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산, 우리나라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부산 있죠. 여기도 다른 지역에는 이런 이름이 붙지 않기 때문에 고유 명사로 취급이 됩니다. 세 번째로 코리아도 대한민국, 다른 나라의 이름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를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추상명사인데요. 추상명사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래 얘가 나오네요. 뷰티라는 게 뭐냐?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운 게 눈에 보이나요? 우리가 아름다움의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심지어 1부터 10까지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3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5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인 것을 추상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riendship, 친밀감이에요. 내가 쟤랑 얼마나 친밀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얘도 추상명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love, 추상명사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건데요. love, 사랑이잖아요. 얘는 친밀감이었어요.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관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추상 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 명사입니다. 물질 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이나 재료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얘는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정해진 형태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air,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의 형태가 어떤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그냥 주변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공기의 형태가 어떤지는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는 물질 명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 매일 마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틀에 한 번 마실 수도 있지만 커피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 눈에 보여요. 갈색의 뭔가 향이 나는 물인 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얘가 모양이 어떤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컵에 담겨 있을 때는 컵에 담겨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지만 얘가 만약에 컵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일정한 형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워터. 워터가 뭘까요? 물이에요, 물.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물도 마찬가지로 커피처럼 컵에 담겨 있으면 존재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존재하는 건 항상 알 수 있지만 일정한 형태가 없는 그런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커피, 물과 같이 공기는 일단 기체죠. 커피랑 물은 액체죠. 그래서 기체와 액체를 표현할 때는 물질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우리가 가장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앞에 있는 책, 책상, 연필, 볼펜, 지우개, 칠판, TV 이런 것들이 다 셀 수 있는 명사겠죠? 셀 수 있는 명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 보통 명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같은 종류의 사람과 사물에 공통으로 쓰이는 명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당장 앞에 있는 책을 볼게요. 지금 들고 있는 책은 영어 책이겠죠? 하지만 어제 사용했던 수학책, 걔도 결국엔 책이겠죠. 수학책, 영어책은 서로 다르지만 이 둘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책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북, 책이 여기 가장 해당이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car, 자동차. 자동차도 종이 어머님 댁에 있을 수 있는 자동차와 종숙 어머님 댁에 있을 수 있는 자동차와 저희 집에 있는 자동차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포함되는 단어겠죠. 그래서 자동차도 보통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 책상. 종이 어머님 책상도 책상, 종숙 어머님 책상도 책상. 그래서 책상도 보통 명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집합 명사에 대해 볼게요. 같은 종류의 사람이나 사물이 여기까지는 보통 명사와 같아요. 하지만 집합 명사는 여럿이 모이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클래스, 학급이란 뜻이에요. 반이죠, 반. 자, 클래스에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이 한 명이면 학급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학생이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여러 명이 됐을 때 학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같은 종류 학생이 여럿이 모여서 전체 학급을 이루었을 때 class 집합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볼까요? people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 사람인데 이게 왜 집합명사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가 끼면은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로지 사람만 있어야지 사람들이라는 집합명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같은 종류 사람이 여럿 모여서 전체를 이뤘을 때 사람들, people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시로 팀이 있네요. 팀. 이거는 쉽게 모둠이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팀이라고도 하니까요. 팀이라고도 쓸게요. 자, 팀이라는 거는요.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뭉쳐서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랬을 때 팀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다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같은 종류의 사람, 모두먼, 팀원들이 모였을 때 전체가 모여서 전체를 팀이라고 하기 때문에 집합명사라고 취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위에 설명했다시피 셀 수 없는 명사, 고유명사는 하나뿐밖에 없기 때문에 복수가 절대 될 수 없고요. 추상명사, 사랑도 셀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개수를 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복수형이 나타날 수 없고, 물질 명사도 공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복수형을 사용할 수 없어요. 복수형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 셀 수 있는 명사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명사, 대부분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복수, 여럿이 있다. 여럿. 대부분의 명사의 복수형은 뒤에다가 s만 붙여주면 돼요. 예시를 보도록 할까요? 이제 글씨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시 파란색으로. 자, 첫 번째 예시를 보면요. 보이가 나와요. 남자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남자아이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은 남자아이들이 되겠죠? 보이즈가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뒤에 요 들만 붙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s만 붙은 거예요. 두 번째 예시 볼까요? 에그. 에그가 뭘까요? 매우 쉬운 단어인데. 계란이죠. 계란. 계란, 달걀, 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얘가 여러 개가 됐더니 에그스가 되는 거죠. 계란들. 간단하죠? 여기도 들만 붙고 여기는 s만 붙고 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 세 번째 없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요. 뒤에 es가 붙는 복수형이 될 때 es가 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얘도 규칙성이 있어요. 단어의 끝이 ch로 끝나던가 sh로 끝나던가 s로 끝나던가 아니면 ss로 끝나던가 x로 끝나던가 o로 끝나는 경우는 뒤에 es가 붙어서 복수형이 나타납니다.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벤치 의자란 뜻이에요. 우리 저기 벤치에 앉았다 가자 할 때 그 벤치 맞습니다. 자, 얘가 복수형이 되면은 벤치 끝에가 ch니까 es가 붙는 거죠. benches 의자들 이라는 뜻이 돼요. 두 번째로 dish 접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접시가 여러 개면 DC인데 뒤가 SH니까 여기 있죠. SH ES를 붙여서 dishes 접시들 이 되겠죠. 자, 지금 뒤에 계속 ES 붙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버스가 있네요. 버스 아시죠? 버스 우리 타는 그 버스 맞아요. 자, 얘는 버스가 여러 개인데 뒤가 S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ES가 붙어서 buses 버스들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glass 유리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유리가 한 개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 개면 글라스에 뒤에 S가 두 개 붙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ES가 붙어서 glasses 유리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박스 종이 박스 있죠? 종이 박스 그 박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박스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면은 박스가 뒤에가 X로 끝나니까 여기 있죠? ES를 붙여서 boxes 박스들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에요. 토 영어로 읽기는 토메이토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토마토예요. 토마토. 자, 얘도 끝에가 O로 끝났죠. 지금 O로 끝난 게 보여요. 그러면은 ES를 붙여서 tomatoes 토마토들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복수형 하도록 할게요. 혹시 전에 못 적으셨으면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예요. 자음이라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기역에 해당하는 소리 G, N에 해당하는 소리 N, 디귿에 해당하는 소리 D,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 R 또는 L, 미음에 해당하는 소리 M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되죠. 흔히 영어에서 자음은 A, E, I, O, U, Y, W 요 7가지를 제외하고를 다 자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가 아닌 것들이에요. 요거 빼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 아닌 거 헷갈리실까요? 혹시? B부터 다 써드리긴 좀 그렇지만 알파벳 총 여러 개 중 총 26개인가요? 알파벳이? 그 중에서 요 7가지를 뺀 나머지가 다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Y로 끝나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 베이비. 자, 베이비는 Y로 끝나고 그 앞에가 B니까 자음이죠. 그쵸? 여기에 지금 B가 없죠. 그러니까 자음에다가 Y가 붙은 형태죠. 자, 얘가 복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베이비는 아기예요. 아기. 자, 그러면은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래요. 자, 그러면은 Y를 I로 먼저 바꿔볼게요. 베이 Y 대신에 I가 들어가고 뒤에 플러스 ES babies
아기들이 되겠네요. 두 번째, city,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도시. 얘도 마찬가지로 t로 끝나고 앞에 y로 끝나고 앞에 t가 붙어 있죠. t는 a, e, i, o, u, y, w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얘는 자음인 거죠. 따라서 c, i, t 하고 y를 i로 바꾸고 e, s, cities, 도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나 F2로 끝나는 명사. F나 F2로 끝나는 명사. 얘는 F랑 F2를 빼버리고 VES를 넣으라고 하네요. 여기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는 knife예요. 잘못 썼어요. 잠깐만요. knife, 칼이라는 뜻인데요. 이 칼은 큰 칼 말고요. 돈가스 집에 가면은 주는 칼 있죠. 돈가스 칼. 그런 걸 나이프라고 해요. 그 나이프 끝에가 지금 F2로 끝나니까 이 F2를 없애고 VES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 F2는 없애고 VES knives 아니면은 knives가 되겠네요. 칼들. 칼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는 칼들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을 안 하죠. 편의상 그냥 칼들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 다음에 wolf, 늑대라는 뜻이에요. 얘도 F로 지금 끝나고 있네요. 그러면은 F를 없애고 VS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wolves, 늑대들 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뒤에가 VES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는 위에까지는 그나마 좀 규칙적인 아이들이었고요. 이제 좀 불규칙적인 걸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화면이 생각보다 애매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불규칙 변화 보도록 할게요. man, 남자 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여러 명이면 남자들이죠. 자, 근데 특이한 점은 남자는 원래 그냥 man이에요. 가운데가 a죠. 근데 남자들이 되면은 man, 가운데가 e로 바뀌게 됩니다. 다행히도 여자도 비슷해요. 여자는 영어로 woman인데 여자들이 됐을 때 woman. 똑같이 뒤에 요 man 파트 있죠? man 파트가 A에서 E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ot, 발이에요, 발. 사람 다리에 달려있는 그 발이 맞습니다. 근데 발은 한쪽도 있지만 보통은 양쪽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발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발이 여러 개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발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foot이 발이 여러 개면은 feet가 됩니다. feet. 이로 바뀌고 있죠. 지금 오에서 이 그래서 foot에서 pit이 됩니다. pit 아니면 pit라고 써도 돼요. 자,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네요. 자, tooth, 이빨이에요. tooth, 여기도 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이빨이 여러 개, 이빨들 하면은 teeth로 바뀝니다. teeth. 얘는 tooth였죠? tooth.
얘는 teeth로 바뀌게 돼요. oo에서 ee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child, 아이들이에요. 아이죠. 한 명이니까 child. 얘는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어렵고 바뀌니까 써도 될게요. child예요. child. 자, 근데 얘가 여러 명이 돼요. 그럼 아이들이 되죠? 그러면은 children이 됩니다. 자, 뒤에 붙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뒤에 붙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ren 요거밖에 안 붙어요. 앞에는 child 똑같죠. 근데 뒤에 ren이 붙어서 children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발음에 주의를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마우스 G예요. G. 마우스. 근데 G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다. 그러면 G들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스라고 합니다. 마이스. 만약에 불규칙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꼭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 중에 꼭 하나만 꼽아서 외워야 한다면 뭘 외워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걸 추천드릴게요. 아이들. 왜냐면은 변화가 가장 이상하죠? 다른 애들은 기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뭐 마이스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뒤에 REN이 붙는데 소리도 완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이어서 복수가 같은 명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F가 하나 빠졌어요. 네, 그거 고치고 할게요. 자, 복수가 같은 명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디어,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슴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어도 사슴들이어도 똑같이 디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fish, 물고기. 물고기도 한 마리도 fish라고 하지만 여러 마리도 fish라고 해요. 그 다음에 sheep, 양. 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어도 똑같이 sheep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복수형으로만 쓰는 명사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두 개 이상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일단 장갑, gloves, 장갑이에요. 우리는 손이 두 짝이기 때문에 장갑도 판매를 할 때 항상 두 짝을 같이 판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갑은 항상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팬츠. 아니 바지는 한 개만 사는데 왜 복수형으로만 쓰이지? 라고 물으신다면 다리가 두 쪽이잖아요. 그쵸? 바지는 보면은 항상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에서 복수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팬츠가 돼요. 마찬가지로 반바지도 양쪽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shorts가 되고요. 신발도 양발을 항상 같이 팔죠. 한쪽 발만 파는 신발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shoes. 양말도 신발과 마찬가지로 socks. 안경도 단안경이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안경은 양쪽이 다 달려있죠. 그래서 glasses. 근데 약간 이상해요. 왜냐면은 글래스가 아까는 유리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유리의 복수를 유리들이라고 해서 glasses라고 배웠어요. 유리는 글라스였고요. 자, 유리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리가 2개 이상씩 존재하는 경우는 안경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lasses는 유리들이라는 단어보다는 안경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scissors. scissors. 가위예요. 가위가 가위를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릴까요? 자, 가위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2개죠. 2개가 항상 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가위도 항상 복수형으로 scissors라고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대명사를 보도록 할게요. 너무 진도가 좀 빠른가요? 만약에 빠르시거든 제가 수요일날 가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하던지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대명사예요.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제 이름은 천예진이지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제가라고 얘기하지 예진이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진이는을 대신해서 제가 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예진이를 대신할 수 있는 명사, 예진이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인 저 아니면 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대명사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칭 대명사 I, my, me. 인칭 대명사라는 거는요. 사람을 지칭할 때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my, me도 있지만요. 요 세 가지는 일단 나를 기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있고요. 나가 있으면 당연히 너도 있고요. 우리, 그들, 그, 그녀 이런 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외웠던 거 있잖아요. I, my, me, you, your, you 뭐 그런 거 있죠. He, his, him, she, her, her, we, us, our, they, their, them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모두 인칭 대명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소유 대명사예요. 소유 대명사는요. 무언가를 소유했다 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건 물건이죠. 네, 그래서 얘는 소유한 물건을 지칭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뭐뭐의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mine이라고 하면은 내 것, yours 하면은 네 것, his는 그의 것, hers는 그녀의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시대명사예요. 자, 소유대명사랑 공통점은 지시대명사도 물건을 향한 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유대명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시대명사는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이거, 저거, 이거, 그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 있죠? 그런 거를 지시대명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얘도 흔히 물건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This, these, that, does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더 많이 있지만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귀 대명사인데요. 재귀라는 건요. 다시 되돌아온다는 걸 말을 합니다. 다시 되돌아온 거. 나에게 스스로, 너에게 스스로. 자, 그래서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yself, 나 스스로. yourself, 너 스스로. himself, 그 스스로. herself, 그녀 스스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뒤에 뭐뭐 스스로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부정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라는 건요,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정할 수 없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 네, 그 숫자 1 하는 게 맞아요. 그 숫자 1을 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때 원은 뭐뭐 중에 하나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여러 가지 지금 앉아있는 책상, 그 반에 있는 책상이 지금 한 6개 들어가 있나요? 6개나 8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앉아있는 책상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으신 거죠. 그래서 뭐뭐 중에 하나를 사용할 때 one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ll, 모두라는 뜻이에요. 전체인 거죠. 거기에 책상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책상 전체, 그러면은 all desks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스. 보스라는 건요, 둘 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each, 각각, 각 책상, 책상 하나하나, 각 책상마다 이럴 때 each를 사용합니다. some은 몇몇,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를 가리킬 때 some을 사용하고, any는 어떤, 어느, 아무 이럴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위해서, 옛날에는 행사 때 다 책상을 옮겼잖아요. 행사를 위해서 책상을 옮겨야 돼. 그런데 책상이 더 필요하니까 아무 책상이나 가져와. 그러면은 any desk가 되는 거예요. 아무 책상이나. 뭔지는 누구 건지 상관없이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any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경우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어서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부정대명사라고 말을 합니다. 벌써 37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한 40분 하고 어차피 중간에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40분 하고 끊었다가 뒤에 40분을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동사 볼까요? 동사. 아까 뭐뭐 다로 끝나는 거를 다 동사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종류는 3가지예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자, 비동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잘 아실 텐데요. am, are, is가 있고요. 이 녀석들이 과거로 갔을 때도 있죠. am이랑 is가 과거로 가게 되면은 was가 되고, are이 과거로 가면은 were. 이게 아니죠? were. 이거죠. 저도 가르친 지 오래돼서 정말 다 까먹고 난리가 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예요.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일반적으로 동사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보통 이 일반 동사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움직임, run, 달리다, eat, 먹다, think, 생각하다, 또 뭐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 study, 공부하다, 또 TV를 보고 있으니까 watch, 보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전에 국어에서 형용사를 배우셨을 때처럼 빨갛다, 그래서 레드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국어는 구품사고 영어는 팔품사잖아요. 그 개수가 다른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다르게 돼요. 얘는 어디까지나 동사기 때문에 빨갛다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국어에서도 심지어 형용사였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조동사. 조. 보조해주는 거예요. 보조해주는 동사예요. can. 할 수 있다. may. 아마도 할 수 있다. must. 반드시 할 수 있다. should. 뭐뭐 했어야 했는데가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요 쓰임새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거나 아니 문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40분이 넘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쉬셨으면 이제 형용사 진행하도록 할게요. 형용사라는 건요, 국어에서도 있었어요. 색깔을 좀 예쁜 걸 써볼까요? 뭐가 눈에 잘 띄일지 모르겠어요. 요거 아까랑 조금 다르네요. 자, 형용사라는 건요, 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성경책을 읽게 돼요. 성경책에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형용이랑 이 형용이랑 같은 건데요.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형용은 표현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는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요,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요 서술이라는 거는 뭐뭐 다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 한정적인 거는 수식한다라는 의미예요. 수식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한정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형용사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한정적 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 형용사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글씨가 엉망이죠? 좀 더 글씨 연습을 하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뭐한 또는 뭐뭐 니은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a pretty girl, a pretty girl 하면요, pretty 예쁜이에요. 아까 니은을 알려드린 이유가 얘는 예쁜 같은 경우는 한으로 해석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쁜 한 얘는 말이 안 되니까 예쁜 그래서 니은 받침을 알려드렸어요. 예쁜 girl 소녀 여자아이 이 정도가 되겠어요. 이러면은 소녀는 소녀인데 예쁜 소녀니까 프리티가 걸을 꾸며주고 있죠.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몰 작은 타운 마을 얘도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작은 마을 그래서 스몰이 타운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한정적 용법, 수식해줄 때 한정적 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서술적 용법 보도록 할게요. 예쁜 소녀라고 말을 하지만요. 소녀가 예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예쁜 소녀를 소녀가 예쁘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되기 때문에 영어도 당연히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서술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모습을 설명하는 보어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게 돼요. 자, 그래서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This book, 이 책은 difficult, 어렵다. 어려운 하고 is, 다가 들어가죠. 이 책은 어려운 다. 이 책은 어렵다가 되는 거예요. difficult, 어려운. 북은 책 아까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 책은 책인데요. 책이 어렵다. 그래서 difficult가 북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수식한다기보다는 설명해 주는 게 맞겠죠? 설명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역할을 보어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쯤에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hat 그것은 make 만든다 me 나를 어떻게 happy 행복하게. 자, 이때는 그 아까는 맨 처음 주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difficult가 그쵸? 근데 얘는 happy가 that을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행복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나거든요. 따라서 me 목적어를 수식한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고 가야겠네요. 자, 주어라는 건요.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흔히 뭐뭐이, 뭐뭐가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는요. 문장의 말 그대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뭐을, 뭐뭐를 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 책은, 이 책이, 이 책이 어렵다 라는 말과 이 책은 어렵다는 말 같은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 북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difficult는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주격 보어,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다 라는 뜻이 돼요. 밑에 문장도 볼게요. that 그것은, 그것이 얘가 주어가 되죠. 지금 주어는 항상 문장 제일 앞에 나오니까요. 그것은 만든대요. 서술어죠. 나를 목적어. 어떻게? 행복하게. 자, 만약에 목적격 보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볼게요. 그럼 that makes me가 되는데 나는 그것은 나를 만든다예요. 나를 만든다? 그것이 만든다? 근데 그것이 뭐길래 나를 만들지? 그것이 뭔데 나를 만들지? 나를 만드는 건 나의 부모님밖에 없는데? 하지만 that은 물건이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그쵸? 대명사 설명할 때 아까 이 that은 지시대명사로 들어갔어요. 그럼 분명히 물건이니까 얘가 that이 내 부모님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that makes me 하면은 me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happy,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happy가 목적어를 설명하게끔 해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나중에 여기 지금 페이지 수가 많잖아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지 수가 많은데 5페이지쯤 가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부사 할게요. 자, 부사라는 건요. 부연 설명이라고 할까요? 굳이 없어도 되지만 굳이 넣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문장을 좀 더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지금도 방금 사용했어요.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방금 표현을 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요 잘이 없었을 때 말이 되죠.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좀 더 의미 전달이 확 되겠잖아요. 그쵸?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부사입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자,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간단하게 봤었는데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고 뒷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부사도 수식을 하고요. 문장 전체도 수식을 해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를 수식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She runs well. 그녀는 달린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녀는 달린다. 말 되는 말이죠. 말이 되죠.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달리냐면요. well, 잘. 그녀는 잘 달려요. 그러면은 그녀가 달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잘 달린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리거나 오래 달리거나 그런 의미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부사입니다. 다음으로 형용사를 수식한다 보도록 할게요. He is a very kind teacher. 그는 이다. 친절한 선생님. 자, 보도록 할게요. 그는 이다. 친절한 선생님. 자, very를 빼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kind teacher. 그는 친절한 선생님이다. 충분히 말이 돼요. 하지만 very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very kind teacher. 그는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다.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죠. 친절한 선생님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친절한 선생님. 그럼 딱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도 있고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빼먹은 게 있었어요. 동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요 well, 잘이라는 단어는요. 달린다를 수식을 해요. 그녀는 잘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잘 달린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well은 run을 수식을 해요.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very를 보도록 할게요. 매우 친절한이 되겠죠. 자, 매우 친절한이 말이 되죠. 매우 선생님이라는 말이 안 돼요. 그는 매우도 말이 안 돼요. 따라서 매우는 친절한을 수식한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부사를 수식해요. 자기 스스로는 수식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밀 수 있는 부사는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는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She swims very well. 그녀는 수영합니다. 매우 잘. 자, 그러면 지금 굵게 돼 있는 데가 very니까요. very를 빼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She swims well. 그녀는 수영을 한다. 잘. 자, 지금 매우가 빠진 거죠. 그녀는 수영을 잘한다. 말이 돼요. 하지만 잘하는 것 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거, 매우 잘하는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very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very는 well, 잘을 수식하는 거죠. 네 번째, 문장 전체를 수식. happily, 행복하게도 he found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행복하게도 그는 found, 찾았대요. the way, 방법을. to solve, 해결하는. 뭐를 해결해요? problem, 문제를. 자, 다시. 행복하게도 그는 찾았다. 방법을. 어떤 방법? 찾는 방법. 여기선 푸는이 되겠죠. 뭘 풀어요? 문제를.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다시. Happily he found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그는 찾았대요. 방법을. 무슨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자, 여기서 해필리는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자, 행복하게도를 만약에 지운다면요. 그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했다. 충분히 말이 되는 문장이 돼요. 하지만 그가 이 문제를 푼 사람이
문제를 푼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happyly를 넣어주는 거죠. 행복하게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부사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의 형태는요. 만약에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다면 그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care, full, 조심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가 부사가 되면은 뒤에 ly를 한 번 더 붙이면 돼요. carefully, 조심스럽게. 됐죠? 뒤에 ly가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에 slow, 느린. 네, 여기에 ly를 붙이면 slowly, 느리게. ly가 여기도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이 careful이라는 단어와 slow라는 단어가 둘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자음 y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형용사. 이런 형용사 같은 경우는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주면 된다. 아까 복수형과 비슷해요. 아까 복수형일 때도, 명사의 복수형일 때도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형태였는데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ly를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똑같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busy, 바쁜 이란 뜻이에요. 자, 얘는 뒤에 y가 붙어있고 s가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꿔주고 ly 붙여주면 돼요. busily, 바쁘게. 두 번째, easy, 쉬운 이란 뜻이에요. 얘도 다행히 위에랑 똑같네요. y가 붙어있고 s, 자음이 붙어있죠. 그러면은 easy까지 써주고 y는 i로 바꾸고 ly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easily, 쉽게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le로 끝나는 형용사.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e를 빼고 y만 붙여주면 되네요. 더 간단해졌어요. 보도록 할게요. comfortable, 편한이에요. 편한. 자, 근데 뒤에가 le로 끝났고 그러면은 e를 빼고 y만 붙이면 되죠. comfortably. 그러면은 편하게. 다시 쓸까요? 글씨체가 생각보다 엉망이네요. 그 다음에 simple, 간단한. 근데 얘도 L이로 끝나니까 E를 빼고 Y만 붙여주면 돼요. simply가 되겠죠. 간단하게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영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니까요. 원래 영어는 꾸준히 해야 하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그쵸? 하지만 합격해야 될 과목이 많은 입장에서는 그건 힘드니까 지금 같이 시간이 좀 많을 때 2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목요일 수업은 영어 1시간, 과학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어차피 영상을 켰다 껐다 하면서 하려면은 아마 한 40분씩 될 것 같아서 영어 40분, 뭐 영상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어 40분, 과학 40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아니죠. 부사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부사로 착각하기 쉬운 형용사. 자, 어떤 뜻이냐면요. 뒤에가 ly가 붙어서요. 마치 부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부사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자, friendly. 자, 뒤에 ly가 붙었으니까 얘는 마치 부사같이 생겼죠. 하지만 부사는요. 형용사에 ly가 붙는 거지 다른 거에 ly가 붙지 않아요. friend, 친구죠. 얘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명사에 ly가 붙는다 그래서 얘 과연 부사가 될까요? 아니죠. 여기가 반드시 형용사여야 부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얘는 부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요. 친구 같은. 친구는 다정하죠. 그래서 얘는 다정 아니에요. 여기 나와요. friend, 친구에 ly가 붙어서 다정한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lovely. 러블리도 사랑스런이에요. 러브는 사랑이죠. 명사거든요. 명사에 ly가 붙은 형태. 사랑스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라고 말을 하신다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프렌드가 프렌드의 뜻을 알고 있으면 얘가 형용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럼 프렌들리는 부사가 아니겠구나 정도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브도 마찬가지고 러브가 러브가 사랑인데 얘는 형용사가 아닌데 라고 가다가 그럼 형용사가 아닌데 ly가 붙으면 얘가 부사가 과연 될까? 아니지, 안 되지. 그쵸?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얘가 부사가 아니구나 라는 결론까지 도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부사는 끝나요. 접속사를 좀 해야 하는데요. 접속사가 제가 알기로는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네? 접속사가 아니구나. 전치사가 많은 거였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접속사는 할 수 있어요. 전치사는 아무래도 목요일날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치사가 양이 좀 많거든요. 자, 접속사 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라는 건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구와 구를 연결하거나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걸 말해요. 다 연결이에요. 접속사. 접속한다라는 우리말 자체도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 라는 말이지만 그 이면적인 뜻에는 그거랑 나를 그 사이를 연결해준다 라는 뜻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는 연결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구랑 절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었는데요.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쓸게요. 구 단어 2개 이상이 맞나?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는 것. 다음에 절.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된 하나의 문장 구조. 자, 적으셨을 거라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안 적으셨으면 잠깐 멈췄다가 적으시고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라는 녀석은요, 단어 2개예요. 그 다음에 절은요, 주어와 서술어예요. 자, 단어 2개가 만났다 그래서 반드시 문장이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예쁜 소녀, pretty girl 있었잖아요. pretty girl. pretty girl. 얘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단어가 2개 이상 만났죠. pretty랑 girl 2개가 만나서 하나의 의미가 단위가 됐잖아요. 소녀는 소녀인데 예쁜 소녀라고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구라고 해요. 반면에 절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잘못 눌렀다. 자,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되기 때문에 I eat 뭘 먹었다고 할까요? 그냥 빵을 먹었다고 할까요? 뭘 먹었다고 할까요? 쿠키를 먹었다고 할까요? 쿠키. 과자 여러 개니까 쿠키즈라고 할게요. 나는 과자를 쿠키를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 주어 I와 it 서술어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장은 무조건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장 속에서 접속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장이 2개가 이어질 수도 있고 3개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하나하나의 문장을 따로따로 떼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을 절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접속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족한 부분은 주말에 설명을 드리거나 해도 되니까요. 너무 개념치 마세요. 자,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같은 위치에 있다. 자, 접속사를 기준으로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게 존재를 하겠죠. 이때 등위 접속사는 A랑 B를 동급에 놔주는 역할을 해요. 같은 급에. 누가 더 포괄적이고 누가 더 뭐 좁고 그런 개념이 없이 A랑 B를 동등한 위치에 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로는 and가 있어요. and 그리고 A 그리고 B가 되겠죠. 두 번째 but A 그런데 B A를 했다. 하지만 B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세 번째 or 또는 혹은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A 또는 B. A 혹은 B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o 그래서라는 뜻인데요. A 했다. 그래서 B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관계를 나타내요. A와 B의 관계 보도록 할까요? both A and B. 아까 전에 both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얘 뜻이 둘 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둘 다라고 하면요. 얘도 있어야 되고 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스의 친구는요. 항상 and가 와요. 보스, and. 이 and는 앞과 뒤에 있는 A, B를 등위 같은 위치에 놔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A, 여기에 B. 그래서 보스 A and B가 통째로 A와 B 둘 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either A or B. 자, either이라는 건요, 뭐뭐 중 하나 라는 표현인데요. 아까 one을 표현했는데 걔도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one 같은 경우는요, 3개 이상, 뭐 4개 이상,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표현을 한다면 either은 둘 중에 하나. 이상하네요.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했더니 안 돼요. 자, either은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둘 중 하나가 되려면요, 일단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얘 아니면 얘기 때문에 또는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either의 친구는 or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가 들어가게 되겠죠. 세 번째, not A but B. 자, 끊어서 읽으세요. not A but B. A는 아니래요. 하지만 B는 맞은 거예요. 자, 아까 but이 그러나, 그런데였잖아요. 그쵸? A랑 B랑 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아니에요. 하지만 B는 맞아요. 그래서 not A but B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끊어 읽으세요. 이렇게 두 번 끊으시면 돼요. but을 기준으로 양옆을 나눠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상관 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 자, 요거는 가운데 이렇게 한 번만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not only A. 오직 A만은 아니에요. A뿐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B도 역시 아닌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not only A. A만은 아니에요. A는 아닌 거죠. A뿐만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B도 역시. 자, 지금 당장 감이 안 오겠지만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예시를 보면서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써볼까요? Not only A but B. 얘 같은 경우는 but 뒤에 also를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괄호를 붙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은 종속 접속사예요. 아까 등위 접속사가 같은 위치를 얘기를 한다고 했죠. 반면에 종속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 아니면은 조건이 붙거나 아니면 시간 그런 경우에 사용이 돼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간.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할 때. 두 번째 before 뭐뭐 하기 전에 before 좀 길게 해야 돼요. before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전이에요. 그 다음에 after 뭐뭐 한 후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외워두세요.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because 난 너 때문에 그랬어. 이거 때문에 이랬습니다. 뭐뭐 때문에 because. 세 번째,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수사. 내가 만약 뭐뭐를 한다면 if예요. if. 그 다음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종속 접속사 표현이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주 대중적인 표현들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종속 접속사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치사는 다음 주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컴퓨터가 잠깐 지금 잠깐 렉이 걸렸었네요. 자, 전치사 이렇게 많지만요. 다음 주엔다. 목요일 날 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감탄사 볼 건데요. 자, 감탄사. 감정 혹은 감탄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보, 훌륭하다고, 멋있다고 감탄을 할 때 얘기하거나 아니면 오, 웁스 이런 표현들이에요. 미국 드라마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더라도 요새는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다 보면요. 브라보, 오, 웁스 이렇게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듯이 단어들이 한 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영화를 보시거든 뭐 그런 점에 집중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추 이제 또 40분이 지나서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배운 거 좀 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밑에 코코 개념 확인하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6번은 빼고 나머지는 오늘 다 배운 것들이에요. 한번 해보시고 잠깐 멈춰서 해보시고 다 하시면 동영상 틀어서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먼저 I have a bike. 바이크가 뜻이 뭔지를 알았다면 품사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뜻을 못 외우셨다면 정답 맞추기는 사실상 힘든 거죠. 왜냐면 품사는 단어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바이크의 뜻은요, 자전거라는 뜻이에요. 자전거. 그럼 자전거라는 뜻을 딱 들었을 때 얘가 무슨 품사인 것 같으세요? 바이크는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 제가 참 글씨를 못 쓰나 봐요. 자, 다시 좀 키워서 쓸게요. 바이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We are good friend. 우리는 좋은 친구다. we는 우리. 잠시만요. we, 우리는 아니면은 우리는 둘 다 가능해요. 우리도 가능하고 우리는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대신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는 대명사가 되겠죠. 세 번째, I like soccer.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좋아하다. like. 그러면 얘는 다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동사가 되는 거죠. 네 번째, Anne is pretty. Anne은 예쁜 다. 자, 아까 비동사 뒤에 pretty 형용사가 와서 서술적 용법을 사용해 준다고 했죠. 이런 경우였어요. 다섯 번째, he sings happily. 그는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하냐고요? happily, 행복하게. 자, 얘는 부사예요. 얘 변천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래 happy였죠. happy라는 행복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였어요. 근데 y가 빠지고 i가 붙으면서
ly가 추가돼서 부사가 되는 케이스죠. 여섯 번째는 건너뛰고요. 일곱 번째, they are William and Ben. 윌리엄이랑 벤이 나오네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애기들 이름이죠. 그들은 윌리엄, 벤. 윌리엄이랑 벤은 똑같이 사람이고 뭐 형제고 지금 윌리엄이랑 벤을 동일 선상에 두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nd는 등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접속사만 써주시면 돼요. 등위 접속사까지 써주셨으면 더 완벽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oops. 옵스. 추임새로 들어간 말이죠. 이런 거를 감탄사 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얼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잘 안 되셨거든 댁에 가셔서 복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랑 만날 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숙제가 있어요. 대표님도 숙제를 내는데 저라고 안 낼 수 없죠. 저도 숙제를 낼 거예요. 자, 이제야 넘어왔네요. 자, 저도 숙제를 낼 거예요. 어렵진 않고요. 여기 일주일에 10개씩만 하시면 되는데요. 제 수업은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루에 5개씩만 할 거예요. 요 단어들은요. 책 앞에 부록으로 붙어있는 꾹꾹이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조그만한 책이 한 권 더 붙어 있을 텐데요. 그 책에 있는 영단어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5개씩 잘라서 할 거니까요. 들고 다니시면서 외워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에 적어서 다니시면서 외우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볼게요. about, about 이렇게 읽어요. about 약, 뭐뭐쯤, 뭐뭐경, 거의 혹은 뭐뭐에 대한 요 두 가지 뜻이 전부 잘 쓰이는 뜻이에요. about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accident, accident, 사고, 재해를 말을 해요. 교통사고 있죠? 교통사고도 요 accident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뭐 자연재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사고의 뜻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처럼 큰 거보다는 교통사고나 이런 데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통적으로 둘 다 쓰입니다. 세 번째, active. 활동적인, 적극적인 이런 뜻을 가져요. active. 요구르트 중에 액티비아라는 요구르트가 있죠. 간접 광고는 아니지만 액티비아. 장을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요구르트 액티비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add. 더해주는 역할이에요. 첨가하다, 덧붙이다, 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adult. 성인, 어른이라는 뜻을 가져요. 아까 전에 배웠던 child, 아이랑은 반대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5개 단어를 외우시고 목요일날 5개를 또 외우셔서 주말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안 되면 뭐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나갔을 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당직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화요일, 목요일 수업 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험 결과를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접속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